코스피 1900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미국 등급 강등 경고입니다. BOE 메릴 린치는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연내 추가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주식 비중 바닥입니다. 주식형 펀드의 주식 편입 비중이 2008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투신권의 매수 가담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EFSF 확대 합의입니다. 유로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EFSF 증액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논란이 있습니다. 수급 얘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국내 기관들이 그 주식을 사고 있고, 국내 전 기관이 지금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산 게 이제 투신권이었고요. 투신권, 공모형 주식형 펀드, 그 주식 비중이 지금 90.4%,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시장은 지금 곧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정도 상황이면은 투신권에서 주식을 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또 전반적인 수급 상황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바로 말씀하신 대로죠. 그 주식을 다루고 있는 그 투신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돈이 들어오면 주식을 살 수밖에 없고요. 돈을 계속 빠져나오면 돈을 파는 것은 당연한데요. 8월 이후 급락장세에서 돈이 들어온 곳에 한 45에서 50%밖에 주식을 사지 않았던 것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주식을 안 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돈이 환매 요청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장전을 돈을 좀 비축해 놓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대 초반까지 지금 주식 비중은 떨어지면서 2008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주식이 만약에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서면은요, 바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돈을 맡겼는데요, 주식을 덜 샀기 때문에 우리 고객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내 돈을 예를 들어서 1,650이건 1,700의 돈에 넣었는데 그만큼의 수익률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시는 시황이 바뀌고요, 주가가 좀 올라가면 제일 지금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둘러서 주식을 채울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는요, 레벨에서 레벨업이 쉽게 오히려 가능하다라고 좀 믿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보면 94% 정도에서 8월 초의 비중이었는데요. 언젠가 다시 채울 수밖에 없다 보입니다. 채우려면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작은 것을 지금 사갖고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거 큰 주식 위주로 가는 것이고요. 오늘 현대차 이런 것들이 지금 5%가 넘는 거 1년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일인데요. 바로 투신이 많이 사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투신권 매매 생각하면은 역시 그 시총 상위 종목을 좀 담는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신권 매수 가담하면서 오버슈팅 가능성, 업사이드 리스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담지 않을 수 없는 좀 이런 상황까지 좀 온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국내 수급 상황을 좀 더 개선시키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로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합의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이제 은행들 증자 규모를 1,000억 유로 정도로 이제 그 합의를 본 것 같고, 그리스 구제금융도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80억 유로 6차 집행분, 4달 중순 정도 이제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EFSF 증액은 한다. 근데 증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보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찍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26일 날 EU 정상회담 어떻게 결과가 도출될지는 짐작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시나리오별로 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시나리오는 주말에 좀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세 개가 좀 변수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EFSF 기능을 얼마만큼 확대하느냐. 일단은 프랑스가 ECB를 개입을 해서 무제한으로 좀 활용하자는 데에서 계속 좀 독일이 반대하고 있죠.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해서 26일 날에
그 규모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국채 상각 비율입니다. 그 민간 업체들이 얼마만큼 익스포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감하겠느냐. 그래서 40에서 50%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 규모, 뭐 1,000억에서 한 1,100억 유로면은 어느 정도 자기 자본 비율 9%는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 시나리오를 본다면 첫 번째로 변수가 EFSF 기능이 조금 금액이 증액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 좀 보증을 하느냐. 미국의 TARP 예전 시티그룹 구제 금융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뭐 영구 구제 기금을 조기 도입을 하든지 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직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인식의 공조와 정책의 또 이렇게 뭐 동조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26일 날에도 중요하지만 다음 달 초 지금 칸에서 있을 G20 정상회의입니다. 신흥 국가들의 구제금융 얼마만큼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독일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 유로존 은행에 대한 안전 장치를 얼마만큼 커버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연기되고 있지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하여튼 뭐 26일도 그렇고 11월 3일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유효한 시장이 아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강론에 있어서는 뭐 역시 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역시 뭐 그 총론으로 봤을 때 방향성만큼은 큰 틀에서 이제 그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기업 실적 발표 본격화입니다. 이번 주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아주 여러 기업들 발표가 하는데요. 당장 뭐 오늘 OCI 같은 경우는 3시 반에 실적 발표되는데 뭐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고 그러면서 실적 발표 직전에서 주가는 좀 올라가 있고 뭐 현대차라든지 뭐 LG전자 뭐 여러 기업들 이번 주에 건설주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뭐 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먼저 이학영 의원께 여쭤볼게요. 자동차 주식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대차 이번 주에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또 이제 뭐 최근에 태국 홍수난 것 때문에 자동차주에는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뭐 실적 발표가 어떤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전체적으로 자동차 주식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네, 그 자동차 말씀드리기 앞서서 OCI도 오늘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큰 틀에서 보면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뭐 지금 시장에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가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분명하죠. OCI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잠재적인 이제 경쟁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삼성 정밀화학도 한다 그랬고, 현대도 한다 그랬고, 뭐 LG도 한다 여러 가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현대중공업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태양광 사업 안 하겠다 얘기했고요. LG화학도 이제 슬슬 이제 그 재검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하나는 뭐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 계속 어떻게 될지는 계속 이제 뉴스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치킨런 게임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미 떨어져 나가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OCI는 언젠가는 승자가 되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 관점에서 OCI가 조금 워낙 빠져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살아있고요.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뭐 금요일 날이건 목요일 날 기아차, 현대차 실적 발표랑 뭐 큰 상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대차 실적 좋을 건 다 안다는 것이죠. 이제 향후 전망인데요. 향후 전망도 꾸준하게 전 세계에서 점이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부 여당에서 지금 청와대랑 이제 그 한나라당이 이번 달 안에 좀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어찌됐건 한미 FTA를 비준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도된 것이 일단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굳이 또 따진다면 미국에서 오늘 포드 자동차가요. 신용등급 2단계 올렸는데요. S&P에서요. 물론 아직 3대 신용등급 기관 모두 다 그 투자 부적격 단계인데요. 보도에 의하면 조만간 투자 적격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이제 자기네가 고용 비용을 계속해서 인건비를 향후 2년 내에 1% 미만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안정된다는 것을 이번에 노사 합의가 끝났거든요. 그게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이제 꾸준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안 좋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S&P는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요.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계속
좋을 수만은 없을 수 있다는 거에 단점은 있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자동차 시장이 원활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 내 메이커들요. 일본 자동차들도 이제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자동차 점유율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지난 7, 8월에 기억했던 것이 단기 피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전히 좀 우리가 유의할 변수이면 분명합니다. 실적 때문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 보이네요. 예, 뭐 3분기 실적 사실 뭐 어찌 보면 이미 지나간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적보다는 한미 FTA 그리고 미국 시장 내 점유율 문제 이 부분에 주목해라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 오늘 뭐니 해도 건설주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뭐 리비아 얘기로 인해서 뭐 건설주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건설주 이번 주에 또 실적들이 대표 기업들이 발표를 합니다. 오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뭐 건설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수요일 날 GS 건설 실적 발표되는데 글쎄 뭐 지금 시장 얘기로는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국내 기관들이 그야말로 좀 주식을 요새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현대건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건설주 실적 발표 뭐 어떻게 봐야 되고 건설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뭐 좀 시장에 포트를 좀 담는 개념이겠죠. 계란 담듯이 일부 좀 비중을 늘리는 부분인데. 카타피 사망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 리비아 재건 기대감이 나왔는데, 현대건설이 리비아에 수주한 게 한 2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수주를 보였기 때문에 현대건설 먼저 조금 반등이 일어났고요. 오늘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이 그래도 조금 영업 외로 보니까 약간 좀 다소 어닝 서프라이즈의 약간 좀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중동 쪽에 캐파가 가장 크죠.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 사우디, 그다음에 리비아 뭐 이쪽 순인데 리비아에 대한 것은 뭐 일단 재건 기대감이고 원유 생산량을 또 확대하면 한 5년간 400억 불 수주가 기대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좀 단기 반등을 보였는데요. 일단 결론은 그렇습니다. 납폭가대에 의한 밸류에이션 매력이고요. 일단 내년 실적치 비교를 해서 좀 대표주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한 세 개 종목을 일단 조금 컨택을 했는데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영업이익 한 8,570억. 그래서 PER 어제 종가로 보니까 8.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요. 근데 EPS 증감률은 내년에 한 29% 정도 상승을 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좀 특이한데요. 뭐 오늘 실적 발표가 어닝이지만 또 내년에도 보니까 건설업종 내에서 좀 탑픽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ROE도 높고 OP 마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삼성엔지니어링을 좀 대표주로 보고요. 삼성물산은 뭐 좀 계열사의 지분 가치도 있고 또 하반기에 뭐 삼성엔지니어링과의 뭐 합병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상사 부분과 건설 부분. 그래서 지금 일단 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대건설한테 수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큰 종목군들 뭐 이 세 개 종목군도 되겠고 뭐 대림산업 GS건설도 되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뽑아본다면 ROE가 높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좀 탑픽이 아닐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건설주 반등은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을 꼽아주셨고요. 전체적인 건설주로 접근하기보다는 대형 건설사, 그중에서도 오늘 이제 꼽아주신 종목은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이렇게 세 종목을 대형 건설사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반등 탄력 강화입니다. 뭐 오늘 시장 대단합니다. 지금 뭐 1900선이 뭐 목전에 와 있고요. 오늘 뭐 일봉 차트 상으로 보면은 돌파 갭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뭐 추가 상승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덧불어서 수급 상황도 모처럼 쌍끌이 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뭐 대장주가 좀 나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대장주는 이제 IT주 전에 꼽으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IT주가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르면서 일부 뭐 종목들은 가격 부담도 좀 생겨나고 좀 이런 게 사실인데 IT주 좀 매매 전략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뭐, 몇 주 전부터 좀 IT 섹터는 내년에 EPS 그로스를 보게 되면 자동차보다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26, 27일 날 실적 발표가 하기 때문에 피크로 봅니다. 실적의 피크. 예,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IT 섹터는 10월 한 달에만 기간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집중 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 내에서 가장 많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좀 많이 사는, 뭐 삼성전자를 많이 샀겠죠. 시가총 1위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부분도 삼성전자에서 조금 선전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세 개 국내 IT 업종이 내년에는 조금 승자 독식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지금 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D램과 낸드 플래시 이쪽에 MS를 좀 보시면은 조금
그러한 요인을 갖는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램의 마켓 셰어를 좀 보게 되면요. 아이서플라이에서 올해 1분기 기준인데 삼성전자가 32.6%, 하이니스가 21.7%, 그래서 국내 두 업체의 합이 54%입니다. 이미 2007년부터 치킨 게임의 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뭐 나냐라든지 LP다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년에는 뭐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20조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사상 최고. 그래서 일단은 가격에 대한 경쟁력과 그다음에 이 MS 확대라는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동향입니다. 뭐 최근에 좀 D램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D램 익스체인지에서 보니까 올해 삼성전자가 40.1%고요. 도시바가 27.8%, 하이니스 13%. 역시나 두 개의 회사가 53%가 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패널 업계도 긍정적이죠. 파나소닉이 일단 PDP는 철수를 하고요. 최근에 뭐 트렌드는 LCD죠. LCD도 굉장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의 마켓 셰어가 지금 보니까 30%,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3분기, 4분기 실적이 솔직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니스만 일단 반도체 쪽이 먼저 조금 터닝을 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 시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래서 내년에 좀 증감률을 비교했을 때 조정 시 추가 매수 기회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오늘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강합니다. 물론 아까 이항현 연구원님 말씀하셨듯이 FTA 기대감도 있는데 항상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거래소도 보게 되면 4월 말과 7월 말이 단기 고점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4월 28일, 7월 28일 날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기아차도 4월 29일, 7월 26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27일 날에 목요일이죠.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가 일단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실적이 2분기 대비는 좀 저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도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죠. 물론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도 있기는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수를 뭐 매주마다 출연을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번 주 목금이 단기 지수가 약간 조금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T주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역시 뭐 그 긴 안목에서 치킨 게임에서 이제 승자가 됐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중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만 할 업종일 것 같습니다. 자, 이항양 위원께서는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1850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1950까지는 좀 열려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1900이 좀 목전이거든요. 뭐 시각이 똑같으신지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각은 뭐 그렇게 변할 요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이슈 몇 가지 좀 확인해 보죠. 유럽의 그 어떤 금융위기는요, 한 2주 전에 그 덱시안가요? 그 벨기에랑 프랑스 합작은행의 벨기에 부분의 그 국영화가 나오면서 단초는 이미 마련됐다라고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또 EU 정상회담도 하고 그 전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만은요. 일단 서서히 그 시장의 중심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제 경기 문제가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겠죠. 실적 문제도 있지만 결국 실적 전망 쪽입니다. 그 여태까지 그 4분기 이후를 전망한 기업 중에서요. 애플 컴퓨터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4분기 이후 내년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감원을 기록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 그만큼 내년도 전망이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또 불안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게 보더라도 일단 1950 정도까지는 시장은 크게 거래된 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매물병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던 소위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미국까지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고 그러면 야 이건 정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지만은요. 아직까지는 좀 가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1950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 60에서 70% 유지하시고요. 지금 1950 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주식 비중은 또 10%포인트 정도씩 더 올리더라도 무난하게 봅니다. 이런 거 저런 걸 다 고민하더라도요. 죄도 보고 다 그런다면 방법은 하나죠. 지금 작은 걸로 가서는요. 시가 지수로 올라가는데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수랑 상관없이 돈 조금만 벌어도 상관없다라면 뭐 아무 상관없겠지만은요. 지수 올라가는 거를 같이 좀 즐기고 싶다 하시면 주식 큰 거로 가셔야 됩니다.
예, 시장 상승이 뭐 기대되는 상황이고 1950선까지 뭐 충분히 기대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금융에서 실물적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의 시장 상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